네, 물질 추출론 5주차 강의. 조금 전에 했었던 게 제가 2차시인 줄 알았더니 네, 1차시네요. 예. 5주차 강의 1차시 마쳤고요. 지난 시간에. 네, 2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5주차 강의 들어서도 계속 그 용매 추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1차시, 1교시에는 우리 용매 추출 중에서도 특히 이제 1형계 용매 추출 공정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A와 B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물질 둘이 잠깐만요. 물질 둘이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 A와 B라고 하는 물질이 혼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액체상이죠. C라고 하는 용매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그래서 추출을 했을 때 그 세 성분 중에서 한 개의 쌍만 부분적으로 혼합이 되는, 그렇죠? 그래서 one pair partially soluble이라고 얘기하는 한 개의 쌍이 부분적으로 혼합이 되는 1형계의 경우의 바로 추출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바로 1형계의 경우 추출을 했을 때 추출상하고 추출 잔류상에서 어떻게 조성이 바뀌는지를 갖다가 삼각형 선도를 통해서 직접 구하는 그런 이제 예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액체 혼합물에다가 용매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목적하는 성분을 용매에다 녹여내는 그러한 이제 추출 공정에서 용매를 조금 더 효율적인, 즉 목적하는 성분을 좀 더 잘 녹여서 그래서 분리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과정에서 고안이 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용매 대신에 초임계 유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써서 그래서 추출하는 그런 방법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초임계 유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임계점보다도 높은 온도 그리고 그 임계점보다도 높은 압력 상태에 있을 때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의 그 물질을 초임계 유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바로 초임계 점 이상의 상태에 존재하는 그런 물질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온도와 압력을 갖다가 X, Y 좌표에다가 표현을 했을 때 바로 이것을 온도 압력 도표라고 얘기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나타내면 저쪽이 고체, 액체, 그리고 기체의 세 개의 상태를 갖다가 통상적으로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정한 압력 상태에서, 그쵸? 일정한 압력 상태에서 온도를 쭉 올리게 되면 고체였었던 녀석이 액체로 바뀌었다가 온도를 더 올리게 되면 기체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 압력보다도 높은 또는 그 온도보다도 높은 상태의 요 하늘색으로 표현하는 요 지점에 있는 그런 상태의 물질을 갖다가 초임계 유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고요. 바로 그러한 사례로 액체 상태 그리고 기체 상태, 액체나 기체 상태를 뛰어넘은 초임계 유체의 상태, 요 상태에서 바로 용매의 추출 효과가 훨씬 뛰어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초임계 유체는 그럼 어떠한 형태를 갖다가 보이고 있는지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보실 텐데요. 초임계 유체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교적 압력도 그렇게 높지는 않고 또 온도도 뭐 그렇게 높지 않은 온도에서 초임계 유체의 상태를 갖다가 나타내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액체 이산화탄소
뭐 말 이렇게 들어봤었잖아요. 물론 고체 형태의 이산화탄소가 사실 뭐 드라이 아이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액체 상태도 조금 온도만 낮추고 그리고 압력도 어느 정도 높이면 바로 그러한 상태가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한 72기압 정도 그런 정도의 압력 상태에서 온도는 한 31도, 섭씨로 31도. 뭐 절대 온도로는 네, 뭐 300도가 넘게 되겠죠. 예. 그쵸? 예. 우리 보통 섭씨 0도가 273.15 뭐 이렇게 켈빈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예. 바로 그러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섭씨 한 31도 내외에서 초임계 유체 상태를 갖다가 이제 압력을 유지를 한다면은 네. 압력을 이제 72기압 정도로 유지를 한다면 그런 정도 이제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보실게요. 어떻게 변하는지. 즉 온도에 따라서 액체 상태였었던 녀석이 온도가 조금 높아지면 다시 쭉 초임계 상태로 바뀌었다가 또 온도를 다시 내리면 다시 액체 상태로 바뀌는 그러한 영상인데요. 실제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상태가 27.8도씨, 네, 27.6도, 28도, 즉 온도를 올리는 상태니까 액체 상태에 있었던 이산화탄소가 지금 점점 줄어들었죠. 그쵸? 그리고 거의 지금 31도가 넘으면서 지금 액체 상태도 아니고 기체 상태도 아닌 그런 상태예요. 네. 그리고 이 상태가 유지가 되다가 다시 이제 온도를 조금 이제 내리게 됩니다. 다시 이제 온도를 내립니다. 예.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면 이제 뭔가 푸해지면서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축이 돼서 이제 액체 상태로 바뀌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예. 푸해진 상태에서 지금 액체 상태로 바뀌고 있죠. 온도를 보면 벌써 예. 아까 31도보다는 낮은 상태죠. 그렇죠? 20도.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액체가 지금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즉 이산화탄소 액체 상태예요. 예. 그랬다가 온도를 지금 다시 또 이제 올리고 있어요. 온도를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예. 온도를 다시 올리고 있어요. 지금 29점 얼마, 그쵸? 30도가 지금 이제 넘어가죠? 그러면서는 이제 액체가 거의 이제 기체 상태에 가까운 상태로 지금 이제 바뀌어서 지금은 거의 액체는 거의 없고, 그쵸? 액체가 지금 고여 있지 않잖아요. 예. 이 상태는 지금 현재 상태는 다시 초임계 유체 상태를 갖다 유지하죠. 그러다가 다시 온도를 내리게 되면 점점 뿌여지면서 응축이 돼가지고 초임계 유체에서 액체 상태로 다시 또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태를 갖다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략 이산화탄소의 경우 한 72기압? 네. 72기압? 네. 그런 정도에서 지금 31도보다 높은 상태는 초임계 상태. 그 다음에 31도보다 낮은 상태는 초임계 상태가 아니라 액체를 갖다 나타내는 거죠. 그런 유형을 갖다 지금 반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직도 28.4도니까 액체 상태로 지금 이렇게 보이잖아요. 눈으로도. 그쵸? 그랬다가 온도를 조금 더 높이잖아요. 29.2 그리고 점점 높이면서 29.9 30도 즉 액체에서 지금 거의 액체는 이제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쵸? 고여있지 않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31도가 넘게 되면은 쭉 초임계 유체 상태로 갔다가 다시 온도를 떨어뜨리면 또 다시 액체 상태로 바뀌는 그런 것들을 지금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초임계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지금은 다시 또 온도가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액체 상태를 갖다 유지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액체가 분명히 확연하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온도를 또 지금 올리고 있어요. 다시. 그래서 그러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또 다시
31도를 넘어서 이제 32도 정도가 되니까 거의 지금 액체는 지금 거의 사라졌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초임계 유체의 상태를 갖다가 다시 보여주고 있는,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초임계 상태와 그리고 액체 상태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점점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 액체 상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고, 네, 그러한 영상을 갖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초임계 유체 상태를 갖다 보이는 유체의 성질은 보통 SCF, Super Critical Fluid, 여기가 초임계 유체의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 보통 기체 상태의, 기체 상태에서는 대략 밀도가 0.6에서 2 곱하기 10의 -3승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그런데 액체 상태는 액체 이산화탄소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0.6에서 1.6 정도 보입니다.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근데 초임계 상태는 이렇게 기체와 액체 상태의 중간 정도를 보여요. 0.2에서 0.9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이 값들을 갖다 보이고요. 마찬가지 확산계수라고 하는 것도, 확산도 기체일 때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액체일 때가 작고, 그 다음에 그 중간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액체도 기체도 아닌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점도의 경우도 중간 정도의 상태를 갖다 보이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임기 온도가 304.15. 304.15니까 얼마예요? 절대 온도로 304.15 켈빈이니까 273.15를 빼면은 31도씨죠. 그렇죠? 31도씨가 임계 온도예요. 그거보다 더 높으면 임계? 초임계 유체 상태에 빠진다는 거죠. 압력은 어느 때? 임계 압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3기압, 73바죠. 바라고 하는 것이 1바가 정확하게는 1.013바가 1기압이에요. 대략 1바가 1기압 정도 된다고 보면은 73바니까는요, 73기압 정도 되는 거죠. 73기압에 보다 높고 온도가 31도, 즉 켈빈으로 쳤을 때 304.15 켈빈보다 높은 그런 압력 상태에서는 뭐다?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초임계 유체 상태에 빠진다. 그 초임계 유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액체보다는 밀도가 낮고 기체보다는 밀도가 살짝 높은 액체와 기체의 중간적인 그런 그 상태를 갖다가 나타낸다. 이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이 독성도 없고, 그쵸? 해도 없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루기가 가장 편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쓰여요. 근데 이산화탄소만 쓰이는 것은 아니고요. 자, 온도로 봤을 때는 일산화질소 같은 경우에도, 그쵸? 309.65니까는 얼마예요? 8.65도. 그리고 압력도 거의 이산화탄소랑 비슷한 72.7바, 70.7 기압에서는 일산화질소도 많이 쓰입니다. 또 비슷한 걸로 이렇게 C2H6 뭐죠? 뭐예요? 에탄의 경우도 쓰입니다. 그 다음에 C2H4 뭐예요? 에틸렌 또는 아세틸렌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경우는 더 낮은 온도에서도 또 더 낮은 온도에 더 낮은 기압에서 벌써 이미 초임계 유체 상태를 갖다 이루고요. 그 다음에 CF3CL 염화, 불화 탄소죠. 그렇죠? 염화불화탄소. 우리가 보통 프레온가스라고 얘기하는 요 유형의 경우에도 301.95에 38.7 바 이런 정도 상태일 때 바로 초임계 유체 상태를 갖다 보이기 때문에 그 이상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초임계 유체가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은 그럼 저런 유체를 갖다가 이용해서 초임계 유체 상태에 있는 그런 유체를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아까 했었던 것처럼 용매 추출을 용매 대신에 아까는
아세톤하고 물하고 혼합되어 있는데 무엇을 집어넣었어요? 용매. MIK, 그쵸? 메틸 아이소케톤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용매를 집어넣어서 추출을 했었는데 그 용매 대신에 바로 이러한 초임계 유체를 갖다가 사용을 하면은 용매로 사용할 시에 용질 성분을 우리가 목적하는 그러한 성분들을 갖다 선택적으로 굉장히 효율성 좋게 추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추출 후에 추출 용매도 추출 용매를 용질하고 쉽게 분리를 할 수가 있다. 왜? 이산화탄소. 얼마나 끓는 점이 낮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73기압에서도 31도씨면은 벌써 휘발을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쉽게 분리를 해서 회수를 할 수 있고요. 또 점도도 비교적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출 대상의 침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액체보다도 작고 기체보다는 물론 이제 높은, 그렇지만 침투성이 굉장히 좋아서 추출효율이 높다. 그리고 확산 계수가 크기 때문에 평형에 빨리 접근한다. 그렇죠? 그런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쓰이는 것이 슈퍼크리티컬 이산화탄소 CO2죠. 31도씨 72바 내지는 73바 뭐 그런 정도 폼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CH3OH 뭐죠? 메탄올. 메탄올의 경우에도 보면 온도는 높아요. 메탄올의 경우에는 240도씨. 그 다음에 압력도 이산화탄소보다 높습니다. 81바. 그래서 메탄올 같은 경우도 크게 독성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쓰이고 있고요. 물도 쓸 수는 있어요. 물도. 근데 물의 경우에는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초임계 유체 상태에 들어가려면 374도씨예요. 엄청 높은 온도죠. 그렇죠? 그 대신 압력은 낮습니다. 압력도 비교적 높네요. 221바, 220기압 정도. 이 정도가 굉장히 초임계 유체 물의 경우도 빠진다. 상태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독성도 거의 없으면서 쓸 수 있는 것들로는 아까도 뭐 잠깐 예를 보셨지만은 이산화탄소, 메탄올, 물 같은 경우도 초임계 유체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초임계 유체의 공정을 갖다가 개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이제 도표이고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피드 펌프, 저 피드 펌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액체 혼합물이 되든 원하는 것을 갖다 이제 여기다 이제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이 챔버예요. 저기에서 바로 초임계 유체 상태로 도입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분리가 되는 거고요. 바로 이러한 형태죠. 즉 어떠한 재료를 갖다가 용기 안에다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산화탄소 용액 상태를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압력을 가하고 온도를 높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임계 유체 상태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원재료로부터 초임계 유체인 용매에 잘 녹아서 그래서 같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산화탄소와 그 원재료 속에 포함되어 있는 뭐 오일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유용한 물질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물질들이 같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 여기에서 다시 이제 분리기를 갖다 거쳐가지고 이 분리기에서는 추출물과 그리고 또 온도를 예를 들어서 높인다면은 금방 뭐가 초임계 유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는 금방 이렇게 증발을 해서 그래서 제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상태에서 다시 온도를 낮춰서 액체 상태로 돌려보내서 펌프로 다시 용기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초임계 유체의 추출 공정을 갖다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요게 바로 초임계 유체 추출 공정을 갖다가 이제 나타낸 것이고요. 요거를 조금 영상으로 한번 이제 보시면 특징을 초임계 추출기란 초임계 유체 추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초인계유체 추출 기술이란 기체인 이산화탄소를 초인계유체화해 이를 용매로 사용함으로써 물질을 분리하는 기술로 혼합물의 분리, 고분자 물질의 정제, 천연식물을 통한 의약, 향료와 같은 유효 성분의 분리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무공해 공정 개발로 응용 범위가 넓으며 최근 상업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도 하답니다. 그렇다면 초인계유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액체와 기체의 두 상태가 서로 분간할 수 없게 되는 임계 상태에서의 온도와 증기압을 임계점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정의에 따라 임계 압력 및 임계 온도 이상의 조건을 갖는 상태의 액체나 기체와는 다른 고유의 특성을 지닌 물질을 초인계유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특별한 기술을 구현하는 초인계 추출기, 그 원리와 적용 분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초인계 추출기는 용매로 사용되는 이산화탄소를 장비에 공급해 적정한 온도와 압력을 임계점까지 가하여 초인계 상태를 만드는 원리로 작동됩니다. 이때 이산화탄소는 초인계유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초인계유체는 물리적 성질의 특성상 높은 용해력과 물질 및 열의 빠른 이동이 이루어지는 용매의 역할을 하여 낮은 점도, 높은 확산 개수, 낮은 표면 장력으로 인한 미세공으로의 빠른 침투성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초인계 추출기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초인계 추출기는 먼저 동물 유지나 식물 유지 등의 식품 원료를 추출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에서 지방을 제거하거나 커피나 차의 카페인을 제거하는 데도 사용되며 향신료의 추출에도 적합합니다. 뿐만 아니라 효소나 비타민 등의 정제 및 회수에도 용이하며 곡물이나 식물에서 약효 성분을 추출하는 데도 이용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의약품 원료의 농축과 정제, 탈용제, 지방 혼합물의 분리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답니다. 네, 초인계유체 추출기 활용한 공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 간단하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실제 모식도로 나타낸 그런 유형의 그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두운데요. 네. 여기서 이제 펌프로 액체 이산화탄소를 불어넣어 주고요. 그리고 액체라고 얘기하지만 이 반응기 안에서는 초인계 유체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장미꽃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향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법으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미 향과 같이 날아간 초인계 유체는 여기를 통해서 분리를 하고 다시 회수를 하는 그런 유형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초인계 유체를 이용해서 어떤 뭐 에센셜 오일이라든가 이런 거 분리하는데도 실제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바로 이러한 이제 초인계 유체 추출 공정을 응용한 그러한 이제 바로 산업적인 그런 이제 분야는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본다면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그 영상을 통해서 잠깐 이제 살펴본 것처럼 바로 의약품 공업에 많이 이용이 된다는 거예요. 초인계 유체 추출을 이용을 해서 특히 효소라든가 비타민의 정제. 효소나 비타민 같은 경우는 열에 약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러한 효소나 비타민의 정제 그리고 회수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요. 동물이나 식물에서 약효 성분들, 특히 알칼로이드 성분이라든가 토코페롤과 같은 이러한 성분들을 갖다가 분리해내고 추출하고 그러는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의약품 원료의 농축이나 정제, 그 다음에 또 용제를 갖다 제거하는 그러한 방법들, 용매를 제거하는 그런 방법들에도 이 초인계 유체 추출 공정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방 혼합물의 분리나 정제, 특히 글리세라이드라든가 지방산, 레시틴 같은 것들을 갖다가 분리 정제하는 데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효모나 균체 생성물의 추출 이런 데도 많이 응용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의약품류
이런 것들에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식품공업에서는 조금 전에도 이제 설명이 있었지만 동물 유지의 추출들, 어유라든가 간유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추출할 때도 마찬가지 이 초임계 유체 추출이 응용이 되고 있고요. 일반적인 식물 유지들 우리가 이제 종자유라고 얘기하잖아요. 씨앗을 통해서 기름을 짜내는 이런 데도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대두유, 콩이죠. 콩으로부터 우리가 보통 이제 먹게 되는 저희 식용유라든가 또는 해바라기 또는 팜유 또 코코아 그 다음에 이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추출하는 데 쓴다는 것이 아니라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 만을 갖다가 이 초임계 유체를 갖다 이용을 해서 추출을 해서 카페인을 제거를 하는 거죠. 카페인만을 추출을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디카페인 커피 또는 카페인 리스 커피 뭐뭐 리스 하면은 뭐뭐이 없는 그런 뜻이잖아요. 바로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데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또 식품에 들어있는 지방을 갖다 제거하는 탈지방, 튀김이나 포테이토칩, 무지방 녹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만드는데도 이런 특징을 갖다 활용을 할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커피나 차에서 카페인을 제거하는 그러한 공정에도 이렇게 초임계 유체 추출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공정들이 활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향신료들, 향신료, 특히 뭐라 그럴까 이제 우리 식품 같은데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후추라든가 또는 뭐 또 이제 생강 또는 고추기름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추출하는 데도 쓰이고 있고요. 호프, 맥주의 원료이기도 하죠. 쓴맛을 살짝 내는 호프를 갖다 추출하는 데 쓰고요. 식물의 색소를 추출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이 초임계 유체 추출 공정이 응용이 됩니다. 그리고 식품의 탈색이나 탈취 이런 데도 응용이 되고 있고요. 알코올 음료를 갖다 조금 더 부드럽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 초임계 유체 추출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약품이나 식품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는 우리 화장품 향료공업 중에서도 특히 향의 추출에서 많이 이 초임계 유체 추출 공정이 최근에는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특히 값이 비싸다고 하는 장미, 로즈 오일, 장미가 굉장히 비싼 걸로 여러분들도 알고 있잖아요. 장미 에센셜 오일을 갖다가 추출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합성 향료를 갖다가 분리하거나 정제하는데 이런 데도 이렇게 초임계 유체 추출 공정에 쓰이고 있습니다. 담배 니코틴 제거, 또 화장품 원료의 추출이나 정제, 특히 계면활성제 또는 지방산 에스테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추출해서 분리해서 제거하거나 이러한 용도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기타 화학공업에는 이 초임계 유체 추출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탄화수소류들 분리하는 지방족이나 방향족 같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분리하는데 특히 납텐계와 올레핀계 같은 경우를 갖다가 이제 화합물로부터 특정한 그런 이제 물질을 갖다 분리 정제하고 그러는 데 이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유기합성 원료를 갖다가 정제하는 데도 쓰이고 있습니다. 카보닉산이라든가 에스터 또 아디픽산 같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초임계 유체 추출이 응용이 되고 있고요. 유기용매 수용액에서 탈수시키는 경우 알코올이나 MDK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초임계 유체 추출을 갖다가 통해서 그래서 분리 정제를 할 수 있고요. 공비화합물이라는 게 뭐죠? 한 가지 같을 끓을 비자예요. 같은 온도에서 끓는단 말이에요. 그럼 분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증류법으로. 온도가 같아.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하고 같은 온도에서 같이 끓어버려. 그럼 분리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럴 경우에도 이 초임계 유체 추출을 갖다가 이용을 하면 그 중에 하나의 성분은 잘 이 초임계 유체에
녹여서 그래서 분리를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희석제로 이용하는 중합 반응이나 파라핀의 이성화 반응 이런 데도 초인계 유체를 갖다 이용을 해서 그래서 반응을 갖다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응약제, 저급 지방산염 수용액에서 지방산을 회수하는 이런 데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이나 임산물의 추출 정제 이런 데도 화학공업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농산물이나 임산물의 추출 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런 것들이죠. 피톤치드. 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피톤치드 같은 경우도 우리 이제 에센셜 오일 성분인데요. 이런 것들을 초임계 유체 추출을 갖다 통해서 그래서 정제를 하고 또 추출을 하고 정제를 할 수가 있죠. 알루미늄 알킬의 회수라든가 또 고분자 물질의 분획, 실리콘유나 또 할로겐화 카본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초임계 유체 추출 공정을 갖다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석탄 성분을 갖다 추출하거나 석탄 성분을 갖다 액화하는 공정에도 이 초임계 유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을 갖다 써서 그래서 분리하고 정제하는 데 이제 널리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5주차 강의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차 시에는 주로 이제 초임계 유체를 갖다 이용을 해서 그래서 용매 추출에서의 용매를 대신해서 초임계 유체를 갖다 활용을 해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목적하는 물질을 분리하고 정제하는 그런 공정을 갖다 이제 같이 살펴봤고요. 예, 오늘 2차 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